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올해 딱 60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사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전생이 존재한다면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돈은 전생의 원수지간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법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법한 악연 중에 악연인 관계죠. 저와 지금의 사돈과 악연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사돈, 그러니까 당시의 친구였던 그놈은 저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1, 2등 다투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죠. 그때는 사이가 지금처럼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말을 섞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놈은 어차피 공부로 명문대 갈 모범생에 집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는 대학보단 기술이나 운동부 쪽으로 풀릴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놈이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난리가 났죠. 명문대에 들어갈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행여나 고사를 치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하루는 저를 불러서 친구가 몸이 불편하니 업고 등하교를 시켜주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 같으면 당신 교육부에 신고할 거야. 멱살을 잡을 일이지만 그때는 선생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때라서 어쩔 수 없이 네 한마디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서름을 그때 느꼈지만 차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속앓이만 하며 매일 아침 일찍 그 녀석의 집을 먼저 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억울함이 덜했을 텐데 더욱 열받고 억울한 것은 그놈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놈을 업고 학교로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이라 어느 정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 때여서 그놈을 업은 손이 참 시렵더군요. 그래서 엎혀있는 그놈에게 잠깐만 내려보라고 한 후에 장갑을 끼려고 가방을 뒤져보니 깜빡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놈 손에 낀 장갑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야, 손이 시려워서 업기가 힘드니까 학교 갈 때까지만 장갑 좀 빌려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매몰차게 안 돼,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갑에 때 타, 더러워지잖아, 이러는 겁니다. 정말 눈이 확 뒤집어지더군요. 누군 지금 초겨울에 저를 업고 학교까지 수백 미터를 업고 가는데 차비는 못 줄 망정 때가 탄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그놈의 배를 발로 뻥하니 밀어버리고 저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난리가 났고 친구를 길바닥에 버리고 온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다며 대걸레자루로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패는데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군요. 공부 잘하고 잘 사는 놈만 제자고 저처럼 운동만 하는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선생도 미웠지만 제가 맞는 동안 저를 실실 쪼개며 바라보는 그놈이 더 미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이 좀 넘어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직업을 바꾸고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의사가 된 그놈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사 동창을 만나니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와 이야기가 잘 통해야 영업도 가능했기에 그놈에게 더 살갑게 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놈도 처음엔 동창을 만났다며 다정하게 대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마치 몸종 부리듯이 저를 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갑질을 슬슬 하는 거죠. 자기 집 싱크대가 고장났으니 좀 고쳐달라는 건 차라리 애교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마누라 장 보는데 짐 좀 들어달라는 것부터 룸사롱에서 술 먹고 있는데 운전 좀 해달라는 것까지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짓까지 시켜대는데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이 팍팍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영업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그런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집으로 부르더니
그놈하고 그놈 마누라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안에서 반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반지가 없어진 걸 왜 나한테 묻냐고 따졌더니 집에 드나드는 게 저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가져갔냐고 묻더군요. 참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억울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멍청해도 이렇게 뻔히 보이게 반지를 훔쳐가겠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그놈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놈 아내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놈은 냉정하게 자꾸 이러면 니네 회사랑 거래 못해. 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알지? 이러는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당장 아이들 먹여 살리고 생활비도 없는데 가족 생계가 걸리니까 억울함보다 비굴함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정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훔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믿어줄래? 하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난처하다는 듯이 너가 고등학교 때 날 발로 찼잖아. 아유, 그때 또 넘어져서 아직도 다리가 아파. 내 다리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그리고 안 훔쳤다는 증거로 내 다리 사이로 지나가봐. 정말 망설여지더군요. 남의 가랑이를 개처럼 기어서 지나간다는 거,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 먹여 살리려면 간슬개는 집에 두고 나와야 하는 게 애비의 심정이니까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울면서 그놈의 가랑이를 개처럼 기어서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돌아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사람 죽겠더군요. 하지만 눈물 흘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일부러 통닭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통닭 먹느라 바쁘고 아내는 뭔가 낌새를 찾는지 제 눈치를 보는데 끝까지 남의 가랑이를 기어다녔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치욕스러운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더군요. 대신 IMF가 터져서 회사가 어렵고 회사를 관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을 더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어느 날 그놈이 저를 급하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차 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어느 아파트에 가면 자기 내연녀가 있는데 원래 오늘 데이트 약속을 했지만 자기가 지금 급한 수술을 들어가야 해서 못 가니까 저보고 대신 그 여자를 태우고 야외로 드라이브 좀 나갔다 오라는 겁니다. 실없는 웃음만 나더군요. 어차피 회사도 어렵고 관둘까 생각하던 차에 한번 제대로 엿이나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놈의 차를 끌고 내연녀한테 갔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내연녀 역시 저를 무슨 하인 대하듯이 대하더군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태우고 교회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바로 그놈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미리 그놈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집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놈의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고 차가 그놈 집으로 가니까 내연녀는 지금 뭐하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내려서 그놈 아내에게 차 키를 건네주며 차 안에 남편 내연녀가 있으니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 좀 나누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그날 회사로 가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장 짜릿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놈이 길길이 날뛰며 동창들에게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구린 게 있어서인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경기가 풀리기 시작할 때 아는 동생과 함께 시작한 식재료 납품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돈을 솔솔하게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음식 솜씨가 좀 남달랐던 아내가 외곽 지역에 조그맣게 국수집을 시작했는데 도로가 넓어지고 외곽 지역에도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국수집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잘 풀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수집에서 누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아이고, 이게 참 무슨 악연인지 또 그놈인 겁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와서 국수를 먹다가 저를 본 거죠. 근처 새로 생긴 개인병원의 원장이라면서
언제 한번 커피나 한잔 하라고 놀러 오라는 겁니다. 내연녀 사건 이후 10년이 훨씬 지났고 자기도 그땐 심했다며 온화한 얼굴로 웃으며 말하는데 살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돈돈거리며 살다 보니 살짝 삶에 무료할 때였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동창, 그것도 의사 동창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 이후로 이상하게 구청에서 위생검사가 나오질 않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오질 않나, 가게 앞에 물건만 내놓으면 단속이 뜨질 않나, 아주 귀찮은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루 걸러 하루씩 손님들이 국수에서 벌레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딱 봐도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단골도 아닌데 벌레가 나왔네, 머리카락이 나왔네 소란을 피우더니 그 소리를 듣고 손님들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더군요. 그때 문득 그놈이 떠오르더군요. 그놈이 가게에 오고 나서부터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짜고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우리 집 신고하고 사람 시켜서 벌레 나왔다고 소문냈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놈은 알듯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니네 집 위생 상태 나쁘다고 간호사들한테 들었다.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따져?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분을 삭히며 병원 문을 나서는데 또 한 번 당한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국수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24시간 해장국집을 시작했고 이번에도 음식 솜씨 좋은 아내 덕분에 다시 자리를 잡았죠. 이젠 사장님 소리 들으며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장교로 군 제대 후 대학 4년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합격했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졸업식에 갔는데 아플싸 그놈을 또 만난 겁니다. 정말 악연은 질기고 질기더군요. 하필 그놈의 딸과 제 아들이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이었던 겁니다. 서먹서먹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자꾸 쩔룩거리는 그놈 다리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넌저시 물어보니 그놈은 또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의사를 관두고 작은 출판사를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아마 다리가 예전부터 아파서 완치가 힘든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죠. 저 애랑 결혼하고 싶냐? 아들은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나에게 치욕을 안겨준 놈이니까 결혼은 안 된다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눈을 딱 감고 모른 척 해야 하나? 정말 수만 번 갈등 끝에 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서 그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그렇게 위세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도 많이 쪼그라들었더군요. 그래서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너 니네 딸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냐? 그러자 그놈이 아픈 다리를 굽히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옛날 있었던 일은 다 잊어줘. 너가 걔처럼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면 지나갈게. 근데 옛날 있었던 모든 일은 아들이랑 내 딸에겐 비밀로 해주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30여 년 전 그놈 집에서 누명을 쓰고 그놈 가랑이를 지나갈 때 내가 빌었던 모습이 저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슴은 용서가 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도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그럼 너랑 나랑 있었던 일은 아들이나 네 딸한테 이야기 안 할게. 그놈은 망설임 없이 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통쾌한 게 아니라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더러운 기분이 들더군요. 그냥 잊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 만나게 돼서 악연이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놈과 저는 사돈이 되었고 그 손주 돌잔치 때 한번 만나긴 했지만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이젠 며느리가 된 그놈의 딸, 그리고 우리 손주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젠 그놈과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가 않을 뿐이네요. 제 질기고도 질긴 악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